다들 이 디지털 기기에 나오는 블루라이트 이거에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해요. 블루라이트 우리가 많이 쬐면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이제 억제한다고 하거든요. 저희 지금 촬영 시간 몇 시입니까? 밤 10시예요. 인공적인 조명. 네. 멜라토닌 분비 막 억제하고 각성 상태 저희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런 불균형이 지속되면은 뇌가 쉽게 지치고 정보 처리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퇴근할 때 컴퓨터 안 끄고 퇴근한 거랑 똑같은 상태인 거죠. 네. 오늘 좀 유난히 피곤하지 않아요? 저는 항상 피곤합니다. 오늘 들어왔는데 유난히 말이 없더라고. 네, 조용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참 피곤하기도 하고 집중력도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뭔가 집중력을 늘리기 위해 뭘 더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어나가고 있는 구멍을 좀 막아주는 것도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중력은 한계가 있는 인지 자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력이 좀 새어나가는 거 한번 대표적으로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쇼츠. 네, 쇼츠를 많이 보니까 거기에 에너지가 많이 쓰이고 집중력도 소모가 됩니다. 걱정이나 고민거리 같은 것들이 한번 이제 머릿속에 자리를 잡게 되면은 그것들이 또 리소스를 다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에 좀 집중을 못해서 놓치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저희가 하루 종일 모니터 앞에 앉아 있는 게 좀 큰 것 같아요. 저희 근무 시간 상당히 긴 편인데 이 10시간에서 12시간까지도 모니터에 계속 노출되고 또 눈앞에 앉아 계신 분이나 모니터나 둘 중 하나에는 무조건 계속 집중하면서 시선을 고정을 시켜야 되니까. 언젠가부터 눈이 너무 피곤해졌어요. 네, 최근에 연구 결과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한 의과대학 이제 다니는 학생 272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을 때 디지털 눈 피로 증상이 심할수록 학업 성취도가 낮아지는 경향, 집중 유지 및 학습 효율 저하가 확인이 됐다고 하고요. 뭐 장시간 화면 노출, 휴식 부족, 그리고 조명이나 자세 문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그리고 또 최근에 미국 베이루트 대학교라는 곳에서 학생 457명을 대상으로 이 사람들이 실제로 디지털 기기를 얼마나 썼을 때 눈이 피로해지는지, 그리고 그게 집중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이 상관관계를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 증가하면 당연히 안구 피로증, 이제 뭐 조절성 피로나 두통이나 안구 건조 등이 강력한 상관관계로 나타나더라. 그리고 그게 나타난 대상 학생들을 보니까 그중 69.8%, 그러니까 한 70%에서는 집중 불능, 눈이 아프니까 집중이 확 안 된다. 70%나. 네. 그리고 53.4%는 업무 및 학습 처리 능력이 떨어졌다. 그리고 40.5%는 그래서 학습과 컴퓨터 작업을 중단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눈의 피로도라는 게 굉장히 우리가 이제 학업을 하는 거, 그리고 업무를 하는 거에 있어서 직접적인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생각보다. 눈의 피로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서 집중력을 이렇게 급격히 떨어뜨리는 이유는 우리 뇌의 자원 관리 방식과 연관이 있죠. 사실은 우리 뇌에서 이제 받아들이는 여러 정보 중에서 절대적인 그 리소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시각이죠. 우리 뇌는 80% 이상의 정보를 시각에 의존해서 받아들인다라고 하거든요. 시각이란 거는 눈을 통해서만 작동을 하기 때문에 눈의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은 이런 정보들이 효율적으로 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뇌의 과부하로도 이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보다 좀 직접적인 기전을 말씀해 드리면요, 이 눈이 피로해지면은 우리가 시각 정보가 약간 흐릿하게 보이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이것들을 선명하게 뚜렷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뇌가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돼요. 잘 안 보이는 부분들을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를 조합해 가지고 추론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모양들을 좀 선명하게 떠올리기 위해 가지고 또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어떤 기억들을 활용하는 경우들도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작동이 되려고 하면은 뇌에 인지 자원들이 소모가 되게 되는데, 의사결정이나 집중력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소모해야 될 인지 자원이 이렇게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데 써버리게 되면은 남는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화면을 보든 어딘가 한 군데를 계속 응시하려고 하면은 우리 수정체 두께를 조절하는 모양근이라고 있거든요. 그 모양근이 계속해서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근육 긴장을 풀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처럼 근육이 긴장된 상태에서는 마음이 좀 불안해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체근이 계속 긴장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 콜레스테롤 분비가 나오고 그럼 여기에서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지적 자원들이 또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집중을 잘 하지 못하게 되겠죠. 현대인들은 무엇보다도 다들 이 디지털 기기에 나오는 블루라이트 이거에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해요. 블루라이트 우리가 많이 쬐면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이제 억제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뇌는 실제 시간과 상관없이 각성 상태를 강요받게 돼요. 사실 저희 지금 촬영 시간 몇 시입니까? 밤 10시예요. 이때 우리 원래 자연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멜라토닌 호르몬 막 나오면서 잘 준비 한창 하는데 지금 저희는 뭐야 이거 인공적인 조명. 네. 멜라토닌 분비 막 억제하고 각성 상태 저희 강요받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불균형이 지속되면은 뇌가 쉽게 지치고 어쨌든 만성적으로 각성돼 있으니까 정보 처리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퇴근할 때 컴퓨터 안 끄고 퇴근한 거랑 똑같은 상태인 거죠. 집중력 누수를 이제 막는 데 있어서 이 네. 시각 건강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거를 좀 보호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아이템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네. 역시 제가 쓰고 있는 이런 안경이겠죠? 네. 근데 혹시 두 분은 안경 써볼 생각을 한 적 있으세요? 저는 평생 안 써봤고요. 동훈이는 멋을 위해서 이제 좀 알없는 안경 쓰고 다니고 이럴 때가 있었잖아요. 저는 이제 멋을 위해서라면 많은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또 아시다시피 제가 또 한 예민하잖아요. 제가 이 감각이 되게 예민해가지고 이 귀에 닿는 느낌 그리고 이제 코받침에 눌리는 느낌 이런 것들이 되게 거슬려요. 그것 때문에 또 집중을 못 하게 돼. 예민해. 그죠? 그래서 이제 외려 뭔가 눈을 보호하겠다고 섣불리 썼다가 뭔가 또 그것 때문에 불편해져가지고 막 이도저도 아닌 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좀 되기도 해요. 마침 저한테 제가 안경을 계속 쓰다 보니까 연락이 왔는데 하나씩 좀 맞춰주고 싶으시다고. 네. 허경 선생님 워낙 이제 또 잘생겼다 보니까 안경 모델로 고용하려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용이 형은 사실 안경 쓸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둘이만 가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도 일단 주신다. 근데 너무 피곤해 보이는 몰골이어서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럼요. 저희 누수를 좀 막아줘야 되지 않겠어요? 피로도와 집중력의 누수를 막으러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저희 맞추러 한번 가보시죠. 가보시죠. 저 안경 쓴 거 처음 보시죠? 평생. 그러니까. 계속 지금 봐도 낯설어. 제가 이제 40년이 넘는 인생에서 안경을 쓴 게 처음인데 사실 제가 평생 눈에 대한 자부심 하나로 살거든요. 눈 진짜 좋아요. 그래서 시력에 대한 문제를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었는데 지난번 검사할 때 너무 놀란 거죠. 아니, 써보니까 더 편해질 수 있네? 어떤 점이 좀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니 일단 모니터 보고 이제 앞에 있는 글들 보고 할 때 더 선명하게 보이니까 나는 절대 몰랐거든? 내가 약간 이제 흐릿해졌다는 거를 조금씩 나빠지니까 모르고 있었는데 시력은 아직 좋지만 그냥 노안이 온 거죠. 우리 하루 종일 모니터 보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두 분은 많이 써봤으니까 비교가 될 거 아니에요. 전 평소에 쓰는 그 뿔테 안경 하나 있고 운전할 때 쓰는 안경이 있거든요. 그런데 운전할 때 쓰는 안경도 테가 얇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현저히 가벼워요. 그래서 저도 어제 하루 종일 이 안경 쓰고 생활을 했는데 내가 안경 쓰고 있나? 라는 걸 자주 깜빡했습니다. 진짜. 제가 어제 좀 길게 글 작업을 할 일이 있었거든요. 칼럼을 좀 써야 돼가지고 이제 계속 컴퓨터 모니터를 봐야 됐었는데 쭉 쓰고 일을 했는데 뭔가 조금 더 편안해진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안 올려놓은 것 같아. 진짜 완전 가벼워요. 저희에게 안경을 선사해 주신 브리즘의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일단 박수 한번 칠까요? 브리즘. 잘 오셨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 감각에 좀 예민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평상시에 다른 안경을 쓰면 참 불편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특히 이제 코받침 부분에 이제 눌림 때문에 아프거나 뭐 귀 있는
이 닿는 부분이 좀 불편하거나 해가지고 오래 쓰기가 힘들었는데 네. 이 안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편하더라고요. 착용감 자체가. 근데 저도 진짜 놀랐던 게 그 자꾸 안경이 흘러내려서 힘들었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안경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 사이가 높아서 어쩔 수가 없다. 흘러내리는 것 자체를 막을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네.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쓰면서 한 번도 흘러내리지가 않았습니다. 네. 정말 좀 놀라웠어요. 일단 저희는 얼굴을 3D 스캔을 해서 우리 이 콧대 모양을 3D 입체로 보면서 거기다가 우리의 코받침을 이렇게 앉혀서 정확한 위치에 프레임을 놓이게 하는 그런 설계 기술을 쓰고 있고요. 거기에 정확히 맞춰서 3D 프린팅으로 이제 생산을 하다 보니까 사실 나의 얼굴에 최적화된 안경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쓰고 있는 소재는 그 폴리아미드 12번이라는 소재인데 그게 나일론 가루예요. 나일론 가루를 레이저로 굳혀 나가는 방식이라서 일단 엄청나게 가볍습니다. 지금 쓰고 계신 안경들이 다 7g, 프레임 무게만 따지면 7g 정도거든요. 그래서 또 덜 흘러내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일단 처음에 AI가 골라줄 때 약간의 반감이 있었거든요. 아니 얘가 왜? 이러고 이것저것 딴 거 가져와 주신 것도 써봤는데 이게 인정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거기 나온 애들이 주로 제 얼굴에 확실히 잘 맞던데 이거는 어떤 그럼 데이터를 좀 기반으로 한 거예요? 네. 뭐 사람들이 선호하는 건지 아니면 AI가 먼저 이렇게 골라주는 건지. 저희는 지금까지 10만 명의 고객이 다녀가셨고요. 그분들이 어떤 얼굴을 갖고 계신지를 우리는 3D 데이터로 다 가지고 있고 그분들이 어떤 안경을 사셨는지를 또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추천이라는 거는 되게 주관적인 영역이잖아요. 이걸 객관화시키기가 힘든 부분인데 저희는 실제로 이 고객들이 얼굴 형태에 따라서 어떤 스타일을 사셨는지를 아니까 내돈내산을 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그 스타일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 오신 고객님의 얼굴을 스캔을 해서 1200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분석을 해서 이분의 얼굴과 가장 유사성이 높은 그룹의 고객들이 사셨던 제품을 탑5를 추천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AI가 대강 보고 찍는 게 아니고 실제로 빅데이터를 돌려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도가 높고 약 70% 정도의 고객님들은 저희가 제시해드리는 5개의 추천된 제품 안에서 구매를 하고 계시고요. 브리즘이 저희 병원 바로 옆에도 있고 오동훈 선생님 병원 바로 옆쪽에도 있고 저희 허경 선생님도 그쵸? 저희 다 오피스 지역에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회사원분들에게 정말 어떻게 보면 눈의 피로도를 줄이는 데 있어서 확실히 많은 분들이 찾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쓰니까 확실히 눈의 피로도가 확 줄어드는 게 느껴져가지고 이 렌즈에 있어서 프리즘만의 어떤 특별한 강점이라던가 다른 데와의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좋은 렌즈라는 부분이 저희는 이제 3가지 점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좋은 렌즈를 추천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고객님들이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시고 어떤 환경에서 눈을 가장 많이 쓰시는지를 충분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1시간 예약제를 쓰고 있고 그래서 30분 이상을 시력 검사와 상담에 쓰는 이유가 이분들의 진정한 불편사항 그리고 어디에 눈을 많이 쓰는지를 이해하고 거기에 최적화된 렌즈를 추천해 드리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렌즈 자체가 설계가 또 잘 돼야 되는데 특히 뭐 누진 다초점이라든지 좀 이런 디자인이 복잡한 이런 렌즈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설계 디테일에 따라서 고객님들의 만족도가 되게 다른데 고객님들의 이런 만족도 조사를 계속 하면서 각 렌즈별로 만족도 점수를 저희가 다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실제로 고객들이 어떤 렌즈의 설계를 추천을 드렸을 때 만족하시는지를 데이터로 계속 분석을 하고 있는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무리 좋은 렌즈도 사실 안경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쉽게 생각하시면은 우리가 과학 시간에 돋보기로 종이를 태울 때 이 위치와 뭐 포지션이 정확히 맞지 않으면 종이가 안 타잖아요. 그럼 이제 광학적으로 이 광학 렌즈도 우리의 망막에 정확히 초점이 맺히기 위해서는 이제 과학적으로 이 위치에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전문 용어로는 버텍스 디스턴스라고 하는 VD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래서 각막으로부터 12mm 거리에 떨어져 있어야 되고 렌즈의 광학 중심점이 우리 눈동자와 정확히 일치를 해야 한다라고 교과서에는 되어 있는데 사실 기성 안경테를 쓰시다 보면은 우리 얼굴 형태가 다 제각각이다 보니까 그런 포지션이 정확히 지켜지지 않을 경우가 있죠. 그래서 내가 비싼 돈 들여서 좋은 렌즈를 샀는데 왜 이렇게 흐려 보이지? 어지럽지? 그리고 안경테를 바꿀 때마다 특히나 더 어지럽고 적응하기 힘든 이유가 포지션이 자꾸 바뀌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맞춤 제작과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이 포지션이 가장 정확한 위치에 렌즈가 놓이게끔 설계 단계부터 그 부분을 고려하기 때문에
렌즈를 새롭게 선택을 하셨을 때 만족도가 훨씬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또 어쨌든 아까 자꾸 흘러내린다고 했는데 저는 방송 촬영하면서도 이거 자꾸 흘러내리니까 어느 타이밍에 올려야 되지? 요거 생각하느라고 사실 두 분 말씀하시는 거에 좀 잘 못 따라갈 때가 있었어요. 아, 그쵸. 이게 좀 불편하고 거슬리면은 사실 집중력이 되게 많이 흐트러지거든요. 네. 우리가 뭐 작업을 할 때든 뭐 촬영 같은 거를 할 때든 그런데 이게 확실히 좀 편안하고 내 얼굴에 핏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좀 간접적으로 집중력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실제로 우리가 뭔가 보일 때 약간 뿌옇게 보이면은 뇌가 거기서 한 단계 더 에너지를 쓰죠. 지각 정보가 어떤 건지 얘가 더 집중하고 또 골라야 되잖아. 우리 주의 집중력이 그런 데서 미세하게 소모가 되는 것들이 계속 사실 쌓이고 있는 건데 약간 더 이제 개운해지니까 약간 집중력 조금씩 세이브 계속 되는 느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브리즘 안경을 꼭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좀 추천해 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은 네. 어떤 분들일까요? 저희가 요즘 가장 이제 공을 들이고 있는 분들은 그 40대에 노안이 시작된 여성분들. 지금 말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래서 평생 동안 메이크업 때문에 또 외모에 대한 그런 부담감 때문에 안경을 멀리 하셨다가 갑자기 이제 노안이 시작돼서 가까운 거리가 잘 안 보이기 시작하면 사실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회 활동할 때 너무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사실 남성들은 그런 뭐 선입견이나 안경에 대한 뭐 이런 두려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가서 안경 쓰고서 노안에 잘 적응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여성들은 심지어 그런 경우도 봤어요. 잘 안 보이는데 식당에서 메뉴판을 보다가 안 보이니까 잘 보이는 척 하면서 그냥 잘 나가는 걸로 추천해 주세요. 그렇게 잘 보이는 척을 하고 사시는 분도 계실 정도로 이 노안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특히 여성들이 좀 관심을 덜 갖고 계시고, 그래서 삶의 질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거를 보면서 저희가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사이즈도 10가지 베리에이션이 있고, 콧대가 높건 낮건 얼굴이 넓건 좁건 다 맞춰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쓰셨을 때 안경이 이렇게 편한 거였어? 그럼 나도 쓸만한데? 그렇게 해서 저희를 만나고 나서 이제 40대에 다시 인생이 바뀌고 시야가 맑아지고, 그래서 생산성이 유지가 되고 삶의 질이 계속 높게 유지가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어서 딱 그 시력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는 이 나이대 분들에게 저희가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오시더라도 저희는 자신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진짜 평소에 시력이나 안경에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이건 내 문제가 아니다라고 저처럼 느끼셨던 분들도 40대가 되셨으면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 이렇게 됐었구나 라는 걸 알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신 만큼 저희들 이제 와이프도 다 이제 한번 와서 같이 한번 맞춰보는 게 어떨까요? 저희 와이프는 사실 이미 탐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 와이프도 되게 이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가 맞춰야 되는데 왜 네가 가냐. 네. 그런 의미에서 저희 한 번 더 프리즘 뇌부자들. 더 나아. 더 낫나요? 그럼요. 네. 역시 바로 어디 가야 될 것 같은데. 야, 진짜 괜찮아. 소화 가능. 네. 괜찮은데요? 아니야, 내 생각엔 그래서 우동이야. 동훈이야, 동훈이. 자, 저희와 패션 콜라보 원하시는 디자이너분들 연락주세요. 괜찮은데요? 괜찮은데요? 괜찮아요? 네네네. 너는 뭐 뭘 써도 그래. 네가 희생해야지. 희생하세요. 저희 한번 셋이 이러고 길에 나갈까요? 힙함을 과시하라. 공평하게 선글라스 쓰고 셋이. 그쵸. 네. 네, 나갔다 올까요? 한 바퀴 돌고 올까요?